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하느라,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회생활 하느라 정말 쉴 틈 없이 바쁜 게 현실이죠. 면역력을 키우기도 쉽지가 않고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 질병도 많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의료비는 스스로 준비해두는 게 좋은데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유병자분들도 간편하게 실손 의료비를 대체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보험 걱정이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스마트 CI 통합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하면 유용한 수술비 보험 제대로 준비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증권 분석도 함께 이 시간 통해서 해보시기 바랄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특히나 유병자분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 아주 유리한 수술비 보험 정보 소개해드립니다. 이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은희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은 시청자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실손 의료비 가지고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첫 번째가 의료 실비가 첫 번째로 가입할 내용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진단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그 이후에 후유장애,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 종신이라든지 치매, 최근에 나와 있는 간병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통합으로 종신보험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종신보험과 가족을 위한 보험과 이렇게 나를 위한 보험을 통합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특약사항으로 의료실비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대부분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는 자금이 갑자기 필요하시던가 아니면 뭐 보험료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서 해지를 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으신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의료 실비가 갑자기 쑥 하고 사라져버린 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표준화 의료 실비로 되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보험료는 내비두고 나머지가 뭐 진단비라든지 종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뭐 해지를 하시던가 약관 대출을 받으시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실손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거죠. 이제 실손 의료비를 가입해야지 하고 보니까 이미 나이가 드셨습니다. 이미 나이가 드셨어요. 그리고 먹는 약도 갑자기 많아지게 되고요. 예, 이제 보험을 가입하려고 여유가 생겨서 보니까 나이도 들고 먹는 약도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보험을 가입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약을 먹고 나이가 많으셔도 우리는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고요. 그리고 큰 돈이 들 때 큰 보장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고 장기간 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원하고요.
또 실손 의료비가 없다 보니까 병원비라도 나오는 보장을 원하고요.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보장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할 만한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자, 간편보험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간편보험에 있어서 유병자나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한 이 325 간편보험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암으로 입원이나 진단이 받으신 적이 없으시고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한 적이 없으시고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이 없으시면 의사의 추가 소견이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신 건데요. 지금 보험문이 정말 뭐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보험사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만 보는 보험도 나와 있고요. 3하고 2만 보는 보험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 3하고 1만 보는 보험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보험도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어떤 분들도 암에 걸리셨던 분들도 그리고 약을 먹고 나이가 많은 드신 분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세까지도 지금은 이렇게 나올까요? 90세까지도 지금 가입이 가능하신 경우들이 지금 보험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보험을 갖다가 지금 다 들으려고 하니까 비싸요, 비싸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가입 설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60세 이상, 이렇게 60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렇게 보셨을 때 진단금은 살짝 조금씩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단비는. 그런데 수술비로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자, 21대 수술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작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회성이죠. 진단비는 일회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단비는 보장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작게 넣어봤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술비 플랜인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별로 21대 수술비, 뭐 32대, 71대 여러 가지 수술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수술비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뭐 어디를 보장해 주는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A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각 회사별로 중복 선택이 가능한 수술비입니다. 이게 한 회사 지금 상품이세요. 자, 20대 수술비가 있고요. 32대 수술비, 19대 수술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쭉 있으시죠. 자, 나이가 60세 이상 드셨을 때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는데 백내장, 여기도 백내장이 있네요. 그리고 담석증 수술 많이 하시죠. 담석증도 여기 같이 중복적으로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 부분 같은 경우는 심혈관, 고혈압, 당뇨, 간질환까지도 여기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십 가지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요. 큰 질병에는 중복적으로 큰 질환을 받으시는 거고 작은 질병에는 작게 나가시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A사야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건데 B사인 경우에는 뭐 71대 수술비라든지 뭐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글씨가 안 써지네요. 예, 71대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18대 수술비, 5대 기간 수술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비를 중복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회사별로 각각 비교해 보셔서 4개 맞는 수술비를 적당히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와 같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담보 금액을 살짝 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 금액을 조금 집어넣고요. 뭐 나머지 21대 수술비하고 질병 수술비를 넣었을 때 50대 남성 기준에서 27,000원 정도가 되고요. 65세 정도 돼도 5만 원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단비를 약간 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어머니가요, 79세신데 지금 수술비 플랜으로 지금 들으셨거든요.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 3종 세트 알고 계세요. 근데 수술비로 79세의 나이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 수술비로 가입하신 나이가 43,000원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단비 없이 수술비로만 가신다면은 이 금액보다도 훨씬 아래 금액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 수술비는 어떻습니까? 진단비와 다르게 반복적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진단을 한번 받으면 나 지금 심장이 아파서 심장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요.
이럴 때 진단금만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질환에 또 수술을 받게 되면 나오고 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거지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그냥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약 드시는 데는 별로 그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를 않으세요. 대부분 수술로 이어졌을 때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오랫동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실비조차 가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약을 먹고 계시고 나이가 있으셔도 수술비 보험 하나로 충분히 가지고 가시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술비 보험은 지금 실비가 없으신 분들만 가입을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실비를 갖고 계셔도 보장이 탄탄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수술비 보험을 좀 가지고 계시면 조금 든든한 보장으로 100세 동안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희 전문가와 라이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보험의 필수는 실비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 실비 없으신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약을 먹거나 나이가 있어서 실비 가입조차 어려우신 분들이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실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유리한 수술비 보험 정보를 드렸는데요. 오늘 특히나 유명자분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께 아주 유리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은요, 이 수술비 보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할 때마다 평생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세가 넘으셨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진단비를 포함해서 3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비가 있으신 분들도요, 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내 보험을 보완하기에 무엇보다 유리한 상품이니까 저희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고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요구 혜택을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좀 어떤 증권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남편분 증권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인에게 가입을 하셨고 상당히 좀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보험인데 도대체
살펴보니 예. 또 나름 약관도 또 열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관도 열어봤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라든가 또 보장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의뢰를 하신 건데요.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부담이 되셨다고 하니까 보험료가 좀 조금 세죠. 컸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이 코너에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아야 그렇죠. 뭔가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예. 부분 오늘 이 시간에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스마트 CI 통합 보험이네요. 네, 예. H사 그 보험이고요. 일단 이름부터 스마트 CI 통합보험, 종신 보험인 것 같습니다. 2014년 9월 예. 1일에 가입을 하셨고 보험료가 25만 6,650원. 좀 좀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죠. 예. 계약자 피보험자는 동일하고요.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만기 시 생존 시는 계피가 동일하지만 사망 시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필히 나중에 지정 상속인을 하시는 예.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항상 이렇게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마다 강조를 하시는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아직 지정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지정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문가님도요? 네. 예. 저도 당연히 의뢰이 상속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당연히 제 배우자가 받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치사하게 저희 아들 두 아들로 50% 지정을 예. 해놨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원하는 게 있을수록 더욱더 지정이 중요하겠네요. 네, 일단 예. 뭐 나중에 효도하려는 의미도 좀 살짝 담겨 있고요. 예. 이게 나중에 분쟁거리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히 여러분들도 증권 안에 내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지정 수익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스마트 CI 통합보험. 모든 보험의 제목에 모든 답이 있는데요. 일단 이 보험은 영리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라는 글자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게 CI라는 글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CI는 우리가 많이 언급했듯이 무거운 보험이죠. 근데 무거우면서도 통합이니까 전부를 아우르는 건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계약은 5천만 원으로 그 나머지 보장 부분들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약 부분들은 플러스 CI, LTC 보장, 교통재해 사망, 성인병 재해 보장, 재해 의료, 질병 의료 이렇게 각각 되어 있고요. 가입되어 있는 거는 종신까지 20년 납 100세까지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플러스 CI 보장이라는 부분입니다. CI가 그냥 CI가 아니라 플러스 CI. 왠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보험의 가장 특화적인 부분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가 CI라고 하면은 중대한 수술,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때 진단비를 최초 1회 안에 받게 되고 거기에 뭐 말기 질환, 간폐신에 대한 부분 아니면 중대한 화상이나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부식이 되었을 때 보장을 받게 되는데 가입되어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플러스 증액 보험료를 100% 더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이 플러스 CI 보장인데요. 이 보험금은 케어프리 보험금이라고 해서 그 증액 보험금이 더 나가게 되는데요. 예. 증액 보험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나운서님?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조금 더 늘려서 받는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증액이죠. 그러니까는 60세에서 78세 내에 만약에 보험료가 그 증액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3년마다 해당일 때 발생이 되면 진단비 외에 그 더해지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계약자 적립금이 예상 적립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의 50%만 지급을 받는데요. 예. 우리가 2천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더라도 그 부분이 증액이 되면 이 보험 같은 경우는 48,580원이라는 보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증액이 돼서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받을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조금 아쉬운 게 예. 이게 주계약 안에 증액보험료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금액이 크겠죠. 그쵸. 하지만 이제 보험료 자체가 41,000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와닿는 금액은 크진 않지만 예. 그래도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내 거는 증액보험금이라는 보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보장도 살펴볼게요. 예,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이 보험 안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나 LTC 상태, LTC 보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아나운서님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LTC 보장 들어보셨죠? 들어만 봤고요. 네. 잘은 몰라요. LTC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예. 또는
그 중증 치매 상태일 때도 진단을 받은 경우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 장애 상태. 네. 혹은 이제 치매 보험처럼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진단비를 거예요?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해나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하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밥을 먹는 거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하거나 스스로 옷을 입는 상태가 전혀 안 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제 CDR3이라고 그래서 인지기능장애, 우리가 치매를 판단하는 CDR 그 진단에 척도죠. 척도죠. 1, 2, 3. 그러니까 중증 치매 상태가 된 경우에는 또 이 마찬가지로 LTC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이네요. 괜찮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그 뭐 함정 아닌 함정?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고요. 보장 개시일로부터 90일 이상 일상생활 장애 이후고요. 치매는 2년이 지난 이후에 보장 개시가 되는데 다행히도 보내주신 증권에 대한 내용은 지금 5년 동안 불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걸리는 건 없고요. 나중에라도 치매보험을 하나 들을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 안에 2천만 원이라는 치매 중증 진단비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고 혹여라도 질병이 아니고 상해도 해당이 되니 상해로 인해서 혹시 나중에 후유장애가 뚜렷이 남은 경우에는 이 증권의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몰랐으면 상해보험이나 중증 치매 따로 또 준비하시고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만약에 치매 보험을 준비하면 경증 치매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경증 치매랑 뭐 간병비 정도만. 네. 그리고 이제 그 진단비 중에서도 이제 CI 외에 성인병 진단과 이제 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인병 진단도 2천만 원 가입이 되어 계세요. 하지만 이 성인병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보험 CI 보험 안에는 중대한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먼저 걸리는 순서의 최초 1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진단비가 나가지만 사실 성인병 진단에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각각 2천만 원의 진단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CI를 잡고 요즘에 CI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허혈성 질환이라든가 폭넓은 뇌혈관 진단에 대해서는 좀 보장이 약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진단비가 성인병 진단 포괄적이진 않지만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에도 진단비를 한 번 더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CI 보장에는 암이 포함이 되어 있는 보험이지만 따로 더블케어 암보장이라고 해서 2천만 원. 뭐 보장은 이게 3년마다 갱신으로 되어 있지만 더블케어 암보장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블 두 번째. 재진단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 암으로 CI에서 받고 난 후에 두 번째 암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2천만 원에 대한 진단비가 나가는 거죠. 그런 거군요. 저는 또 뭐 보험금을 2배로 주나. 그러면은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보험금을 두 번째까지 암 진단비 그리고 암 사망에 대해서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CI 추가 보장에는 기타 등등 수술 보장이라든가 더블케어 암 보장, 직접 치료, 간호 특정 뭐 입원비까지 들어 있는데 좀 갱신이라는 거. 3년 갱신이네요. 네, 1년 갱신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CI 추가 보장이라고 해서 이것도 갱신형 보장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갑상선암은 우리가 요즘에는 유사암이라고 그래서 뭐 각각 소외감 뭐 유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각각 지급이 되는데 요 생명에 들어있는 CI 통합보험에는 초기 갑상선과 그 외의 갑상선을 구분을 해놔 있어요. 구분해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일단은 갑상선이라고 그러면 이제 C코드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유두암, 여포암으로 두 가지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 대신 크기가 2cm 미만, 그러니까 림프 절전이나 원격 정의가 없는 갑상선암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아닌 그 외의 갑상선 모든 암은 지급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200만 원,
600만 원. 네. 예, 갑상선암이라고 다 같은 보장 금액을 받는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병원 암이 진단을 많이 받다 네. 보니까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요런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논쟁거리가 그렇죠, 많이 좀 되고 예민한 있어요. 문제니까요. 네. 예. 왜 나는 갑상선암인데 왜 지급이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하면은 너무 작은 크기거나 또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진 않지만 뭐 유두암입니다. 예. 여포암입니다. 그건 뭐지? 어쨌든 그거는 초기 갑상선에 해당되니 안 됩니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 보험 안에도 그 외에는 갑상선암이 들어가지만 해당되는 작은 암에 대해서는 보장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갑상선암 특히 보험에서 좀 예민하게 살펴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워낙 유사암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요것도 내 보험은 전체를 받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수술 보장이라던가 나머지 뭐 입원비 또 실손 의료비 네모칸 박스에 보시면은 그 빨간색 박스에 1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갱신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보험료 비싼데 계속 유지하려면 평생 이렇게 갱신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아쉽게도 실손 의료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예. 눈물을 머금고 하셔야 되겠는데 예. 요즘에 그 표준화 실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제안을 좀 해드리면은 일단 방금 전에 플랜 A에서 좀 언급한 것처럼 부족한 내혈관하고 허혈성 같은 경우 지금 이분이 아직 50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 가입자분께서 조금 부족한 부분 근데 이 보험은 충분히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지고 가시면서 단 이제 감액을 통해서 부족한 질병에 대한 보장 부분과 그리고 수술비라던가 갱신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서 100세까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좀 비갱신으로 보장을 좀 확대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여현주 전문가님 모시고 스마트 CI 통합보험의 증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일 때 진단을 받는 LTC 보장이 들어있는 상품이라서 이 부분 유리해 보였고요. 그리고 플러스 CI 보장 안에 케어프리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서 진단비 2천만 원 이외에도 증액 보증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총 보험료와 비교해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점이 많은 상품이었고요. 하지만 갱신이 많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감액을 하시고 필요한 보장들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험을 전문가와 살펴보시면 내 보험 증권 안에 이제 숨어있는 여러 가지 보장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주실 수도 있겠고요.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꼼꼼한 보험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전화 상담 가볼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내가 가진 증권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안하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연금하고 종신보험하고 이렇게 좀 보험을 갖고 있는데, 예. 이게 보험료가 일단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보험료가 크기도 하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어떻게 좀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2이요. 네, 40대 초반이시고요. 자,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미 뭐 납입이 다 되신 연금 상품도 있으신 것 같고 또 CI 종신보험도 있으신데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딱히 뭐 그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가입한다 생각을 하고 그때 가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 생존 보장, 살아있을 때 보장 많이 받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러면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딱히 가족력이랄 건 없는데 그래도 더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필요한 보장들과 여성분께 필요한 것들까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일단 교보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 그리고 우체국 상해보험 각각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5년 완납되신 상품들도 있네요. 삼성생명의 변액연금 그리고 한화생명의 스마트 변액연금까지 가지고 계시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8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자, 건강하신 40대 초반의 여성분입니다. CI 보험과 또 연금 상품 이렇게 좀 든든하게 준비는 해 놓으셨는데 생존 보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걱정이셔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보장 충분한지 김성군 전문가님 살펴 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 연세에 비해서는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그 증권을 먼저 받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님 같이 이렇게 보장성과 저축성을 좀 따로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것은 제가 아주 많은 칭찬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4가지 보험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 좀 들어가서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가입을 하신 게 2010년도에 그 교보생명의 변액 그 CI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니까 그 바로 전에 여현주 전문가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CI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이 아마 지금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딱 들어맞는데 지금 이 보험 안에는 일단은 CI에 대한 그 주계약이 이제 1억이 돼 있고요. 각각 진단비라든가 있는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수술비가 실손 의료비가 여기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보험은 자체로 보면은 그 16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이 왜 이렇게 많이 비싼가 이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주계약이 1억 원이나 가입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계약에서 보장이 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사망하시면은 1억이 나가고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여기에 지금 80%형이기 때문에 8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대한 질병에 사실은 걸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사실은 암 같은 경우는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시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그 주계약에 대한 선지급금을 한 80%는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뇌혈관이나 이런 심장질환에 있어서는 받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약들이 또 한 80세 만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험을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지금 납입한 지가 거의 한 10여 년이 가까이 되셨어요. 네, 반 정도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보험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걸 이제 바라볼 때 앞으로의 미래에 바라볼 때 정리할 것이냐 이거를 그냥 갖고 갈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지금 한 10년 동안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는 것보다는 가져가시라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실손 의료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계속 갖고 가자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만 좀 보상이 받는 부분 또 뇌나 심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약 부분이 다 80세 만기세요. 네. 그럼 이런 종신보험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감액을 하는, 아까 그 여현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액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또 감액을 하면서도 또 완납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감액 완납을 하는 것은 그 가입한 시기와 또 상품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이 안 되는 상품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셨던 이 그 상품은 감액을 하실 수가 있는 상품이세요. 그러면 주계약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망보험금이 나는 그다지 이렇게 필요성은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면 주계약을 한 5천만 원을 감액을 하셨을 경우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주계약을 5천만 원에 감액을 하고 감액 완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거는 보험회사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요. 네. 내가 만약에 완납을 했을 경우에 얼만큼 주계약을 감액을 하면 되냐고만 문의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보험은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로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이제 상해보험을 또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네. 또 그 100세 만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불의의 사고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이런 상해보험은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그냥 이것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칭찬받을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완납을 하셨는데 예. 조금 무리가 되시더라도 이렇게 100만 원, 50만 원씩 해서 5년 납을 완납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잘하셨던 게 일반 공시이율 연금이 아니라 이런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셨다는 것에 제가 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지금 삼성생명의 변액연금에 보면 이 펀드, 일단 펀드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그 채권형 50%에 인덱스 종합평균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시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나이가 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연금을 받을 시기가 뭐 60세나 70세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아마 연금 개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더 일찍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떠십니까? 한 60세 그렇죠. 이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한 20여 년이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펀드를 좀 변경을 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채권형이 50%가 들어가 있으면은요, 네. 채권형은 수익률이 굉장히 좀 안정한 대신 수익률이 좀 작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형을 어느 정도만 그 의무 채권형 비율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주식형으로 좀 돌려주시면 네. 뭐 그 배당 주식형이라든가 뭐 선진kim 주식형 여기 지금 해당되는 그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펀드에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아마 이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아마 60세 때 연금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변경을 해서 연금 개시를 하면은 바로 이제 그 공시율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아마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100만 원씩 5년 납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 보험료만 납입하시고 추가 납입은 안 하셨죠. 네. 한 적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추가 납입이 이제 납입이 끝났기 때문에 상품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납입 기간에만 추가 납입이 되는 상품이 있고요. 납입이 끝나도 연금 개시 전까지 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상품도 납입 기간이 끝나도 추가 납입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난 연금인데 조금 여유가 생기신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추가 납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추가 납입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추가 납입에서는 지금 이 상품에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1.5%가 붙거든요. 하지만 수익률이 그거를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것보다 나중에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올라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리 드리면서 또 두 번째 했던 하나생명의 그 변액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 원씩 하셨잖아요. 그것도 완납이 됐잖아요. 네. 그 하나생명에 보면 안정채권형 100%로 돼 있어요. 하나생명 거는.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펀드 변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정채권형은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보통 많이 나와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 3%에 대한 것은 사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내 돈을 맡겨놓는 어떤 실질 이자율은 없다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펀드를 좀 공격형으로 좀 바뀌셔서 하신다라고 하면 60세에 연금 수령을 하실 때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질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감액을 지금 종신보험을 이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완납 처리를 하면 이제 보험료는 안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게 좀 보이죠. 예를 들어서 2대 진단이라든가 또는 80세 만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해서 건강보험을 좀 20년나 100세 만기로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항목들은 뭐 진단비라든가 또 허혈성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가 또 수술비, 각종 수술비, 그리고 지금 생명보험에 지금 보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상생활 책임 담보, 가족 일상생활 책임 담보가 없으세요.
그거는 손해보험만 있는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삽입을 한다고 해도 월 보험료가 한 11만 원 정도면 되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내시는 보험료보다 훨씬 더 줄어들면서도 보장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아, 네.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장성 부분도 거의 완벽에 가깝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추가 납입이라든가 또 그 채권, 펀드 변경을 통해서 수익률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은 보장성과 저축성을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네,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변액연금 너무 잘 준비해 주셨고 완납도 하셨잖아요. 네. 그 대신에 좀 공격적으로 펀드 변경과 추가 납입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청자분께 필요한 거는 생존 담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보생명의 CI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커서 보험료도 좀 비쌌던 거거든요. 이걸 저희가 최대한 줄여가고 가능하다면 감액 완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해지 손해보험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보험을 준비해 드렸거든요. 이걸로 3대 진단비 포함해서 수술비까지 시청자분이 조금만 아파도 받으실 수 있게 보장 챙겨드리고 보험료도 확 줄여서 13만 원 정도로 낮춰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장들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거나 이렇게 시청자분처럼 좀 든든한 변액연금보험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자로 남겨주셔도 상담 도움 드립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692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73세 여성인데요. 치매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그리고 많이 비싼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현주 전문가님, 정말 치매보험 관심 너무 많으신데 이분 좀 연세도 있으시고 가입이 가능해도 좀 비싸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네, 예전에는 치매보험 가입이 돼요? 저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얼마예요? 가입이 용이하다 보니까 얼마예요? 비싸지 그렇죠.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이 됐는데요. 치매 보험이 굉장히 각 보험회사마다 좋은 쪽 계속 좋다 보니 이제는 보험료도 조금 부담이 좀 없어졌습니다. 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각각 출시가 되어 있어서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혹은 어떤 회사는 또 간병비를 종신토록 지급 여러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단비랑 간병비를 또 분리해서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선택이 조금 부담이 좀 적어졌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문자 상담 주신 73세 여성분 같은 경우는 75세까지 또 가입도 가능하시니까 일단 첫 번째로 될 것 같고요. 또 보험료도 내가 물론 간병비까지 보장을 받겠다면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증이나 중등도 중증 치매까지 진단비로도 준비를 하신다면 좀 부담 적게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치매 보험도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고요.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고 하니까 우리 문자 주신 시청자분 73세 지금 가입 가능하니까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죠. 자, 988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53세 여성입니다. 요즘 치매보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가족력이 없어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분도 치매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김성훈 전문가님, 뭐 가족력 있으시면 필수일 것 같고 또 어떻게 이분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치매가 지금 뭐 열풍인가 봅니다. 오늘 문자도 뭐 계속해서 두 번이 이제 그 치매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치매가 오는 거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그 걸리는 어떠한 그 인구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 2018년 기준 치매 환자가 68만 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이게 지금 한 2020년도 가면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치매보험은 지금 실손 의료비 같이 전 국민이 하나씩은 갖고 가야 된다고 좀 보고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아까 여현주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만 빼놓고 다른 부분을 말씀하면 그
지금 이분 같이 가족력도 없고 이럴 분들은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환급률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납입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치매가 안 걸렸을 때 이거를 좀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마다 환급률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똑같은 돈 내고 나중에 내가 돈 찾으려면 그 환급률이 훨씬 좋으면 더 좋겠죠.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이 그 경증 치매를 먼저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증 치매를 먼저 준비할 것이냐, 그러니까 생활비 쪽으로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증 치매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중증 치매가 걸렸을 때 그 온 가족이 매달려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월 그 생활비 쪽으로 나가는 그런 그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단 지금 이렇게 가족력도 없고 건강하신 분들은 환급률이 어떤 하냐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경증 치매의 그 생활비 보장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거를 좀 판단을 해서 고르신다면 아마 실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내년이잖아요. 2020년 되면은 이 치매 환자 수가 200만 명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특히나 중증 치매로 준비를 좀 든든하게 해보시고, 가족력이 없으셔도 치매가 안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환급률을 따져서 가입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731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70대 어머님께서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데 간병인 지원이 되는 보험 가입 가능한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자, 여현주 전문가님, 간병인 보험 이 부분 가입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십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그러네요. 안 되는 게 없네요. 네. 치매 환자 지금 치매 보험에 대해서 계속 문자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간병인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 간병인, 그러니까 간병비 비용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직접 나가서 간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을 입원을 기준으로 10,000원 을 받는다고 치면 입원비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간병인이 필요해 그러면 간병인이 나가게 되는데요. 질병과 상해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십니다. 예전에는 건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간병인 보험이 처음에 나오게 된 유래를 좀 보면은요, 그 어린이 보험에 사실은 탑재가 되면서 직장인들, 워킹맘들이 부득이하게 아이가 아팠을 때 회사를 쉴 수가 없고 간병인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험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아프신 분들, 그리고 다쳤거나 또 질병에 걸리셨거나 했을 때 간병인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그리고 가입도 80세까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병인이 직접 오는 서비스죠. 입원비로 바꿔서 가져가실 수도 있겠고요. 질병과 상해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려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자, 82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살 된 아이가 있는 35세 아빠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 혹시라도 사고를 당할까 봐 남아있는 가족들이 항상 걱정이 됩니다. 종신보험 비싸다고 들었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걱정 어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성문 전문가님, 준비는 하고 싶은데 비싸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종신보험 안에는 그 보험료 안에는 저축성 적립금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러시는 분들은 그 어쨌든 그 자녀가 성장하기 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기간까지에 대한 기간만 좀 만약에 그 준비가 됐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정기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정기보험은 일단 기간을 설정을 해서 순수하게 거기에다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난 종신보험 하신다면 요새 그 체감형 종신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지금 35세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분이 뭐 나는 뭐 60세까지는 1억을 보장받고 70세까지는 5천만 원, 그다음에 80세 이후에는 1,000만 원만 보장받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 종신보험보다 한 4분의 1 가격이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할 때는 체감형 종신보험, 또 정기보험을 할 때는 기간을 설정하셔서 이렇게 만약에 그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고민은 좀 해결되지 않으실까 좀 판단이 드네요. 네, 이렇게 종신보험 비싸서 고민이신 분들은요, 필요한 시기에 정해서 좀 가져가는 정기보험을 가져가시거나 혹은 체감형 종신보험으로 챙기시면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최신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morning he says, please leave me alone. When can I make my dreams come true? Later, later, don't call in love, please. I feel like you are really torturing 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